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왜 이제서야 일어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예상 외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8월 6일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진격에 있어서 테러 행위다 그러면서 소탕작전을 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러시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점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에는요, 쿠르스크 주 구예보라는 지역에 우크라이나 깃발이 걸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일시적으로 진격한 것이 아니고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이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옆에 있는 러시아 벨고로드주 그리고 브리안스크 주로 확장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발언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발언을 좀 분석해 보면요. 이번 진격은 2년 6개월 기간 동안 침공을 전개한 푸틴을 향해서 전쟁을 중단하라 그런 호소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간접적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 공격을 만류해온 바로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곳곳에 전방위적으로 미사일 포격으로 피해를 준 푸틴, 이제 네 차례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무기 지원해주면서 국경 방어용으로만 써달라.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느냐. 참다 서방 국가의 이런 미적지근한 지원 태도에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공격해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은 13일 현재 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장악하고 28개 마을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주 지사, 그러니까 러시아인이죠. 스미르노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로 12km까지 진격해서 28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0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우리나라 서울 면적보다 넓은 점령지를 차지하는 깜짝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쿠르스크 지역에 명확하게 파악된 전선이 없어서 우크라이나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쿠르스크 주 지사의 말이죠. 현재 이 지역에서는요, 12만 10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 지원군의 작전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과 기갑부대 4개 여단이라고 합니다만 이들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30km나 진격했고 혼비백산한 주민 7만 6천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보다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주민들은 정부가 전쟁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도망쳐야 했다고 하면서 이미 이렇게 긴급 사항이 되었으면서도 정확한 실상을 숨긴 당국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토 기습을 막는 데 실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멘붕 상태에서 안보 국방관리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적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은 했을 뿐 허둥대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합니다. 푸틴은 벌써 3번째 안보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죠. 그런데 해결책은 없고요. 점점 더 그의 불안만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나드는 대담한 공격으로 푸틴에게 모욕을 줬다.
라고 보도했고요. 푸틴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을 따가운 눈초리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응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경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을 잘 아는 영국 전 국방무관 출신 존 포몬이 텔레그래프에서 푸틴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 최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치 프리고진의 반란 때 푸틴이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를 200km 남겨두고 프리고진을 간신히 설득시켜서 쿠데타를 중단하게 했던 그때 그 긴박함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시각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하거나 패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1일 현지 시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 군대의 침공을 경험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이 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 때 최대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SNS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두자의 정부 건물에 내걸린 러시아 국기를 찢는 모습, 러시아군 시체가 들판에 흩어져 있는 영상, 이 지역에 파괴된 아파트,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아귀다툼하는 주민들. 한 주민의 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고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텔레그래프는 짚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너희가 당할 차례다, 뭐 그런 얘기겠죠. 러시아 언론들은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0곳의 대피소를 설치했지만 순식간에 수용 인원이 꽉 차버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블라디슬라프 슈리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관료적 경직성을 이용해 민감한 사회 기반 시설과 민간에 대한 끊임없는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러시아를 지치게 했다라고 말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공세 초기에 러시아군은 인력이 부족해서 전투기와 헬리콥터로만으로 방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이기도 하지만 신속한 병력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4개 여단을 동원한 것으로 로이터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격의 멘붕 상태를 맞는 이유가 또 있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 크루차토프에 있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원전 근처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전투의 자제력을 좀 보여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 손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 하나,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시설을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로 유럽에 그렇게 위협했던 그 천연가스 회사 가스프롬 시설과 인근 수자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러시아 본토 공세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다음과 같은 윤곽이,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1월 미 대선 판세와 관련이 깊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지원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서방이 지원한 M2 브래들리 장갑차, 하이마스, 미국 스트라이커, 독일 마르더 전투 차량 등 서방 지원 무기들을 앞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로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협상 카드 하나쯤은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의 전쟁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평화를 강요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평화를 강요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전쟁을 가져왔다. 그러니 이제 전쟁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방어에만 집착하지 않겠다는 전략 수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보국 판단으로서는 방어벽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네, 방어벽이 취약한 부분을 찾았죠. 바로 크르스크 주로 판단해서 이 지역을 재빠르게 역공세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방제 무기 지원 회의론이죠.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식시키기 위한 젤렌스키의 전략. 그동안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군 반격 작전에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인식, 다시 말해서 서방의 회의론을 한 방에 없애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본토 진격. 네, 이것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공격에 미국, 독일이 지원해준 무기를 앞세웠고 앞으로도 에이테크스, 스톰 섀도우 같은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푸틴을 충분히 축출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서방에 보여주겠다는 것과 동시에 이를 허용해 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11월에 예정된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즉, 러시아 점령지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맞교환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둘러 본토를 최대한 넓게 밀고 들어가자. 그래서 푸틴이 뻔뻔스럽게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영토화하겠다는 협상 조건에 쐐기를 박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네, 푸틴 아마 골머리를 앓게 될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 근심거리가 꽉 차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야금야금 밀고 들어오는 동부 전선의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 러시아의 후방 방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테스트 해볼 겸 했던 목표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후방 타격 전략을 노리자는 전략 변경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략 변경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1,000km가 넘는 국경 길이의 방어선에 치중한 나머지 국경 너머 배후 영토 방어 시스템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러시아로서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허를 찔린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공격이 러시아군의 허술한 본토 방어를 드러냈고 우크라이나 공격은 러시아군과 정보 체계 전체의 실패이며 푸틴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로 3년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온 러시아군의 본토 방위의 허술함이 다시 한번 드러난 점, 또 푸틴의 지도력에 큰 상처가 난 점 등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외국 군대에 자국 영토를 내주지 않았다는 러시아가 엿새 만에 자국 영토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는 일이 벌어졌고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오랜만에 러시아군으로부터 전황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계기도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손에 넣은 러시아 영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지역을 요새화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흥미로운 전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